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0일 오전 11시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게 한동훈 청문회가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청문회였습니다. 일종의 민주당 집단 자폭 청문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이 입법 쿠데타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영웅이 되고 거기에 태클을 걸었던 이수진, 김용민, 김남국, 최강욱 같은 사람들은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검수완박이라는 법보다는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를 알게 되었다면은 아마 이 법이 얼마나 엉터리로 만들어졌겠느냐. 저런 수준의 사람들이 저렇게 무리를 해서 만들었으니까 이 법이 얼마나 엉망진창이겠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좋은 교과서라고 할까요? 좋은 강연장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것은 최강욱, 김남국 두 사람의 바보짓입니다. 최강욱 의원은 한동훈 후보자의 딸을 잡기 위해서 그 딸이 주소를 해가지고 한국 3M이라는 회사에서 노트북을 50개를 기증을 한 걸 폭로를 한다면서 뭘 잘못 보았는지 잘못 읽었는지 거기에 기증 내용에 보면은 한 땡땡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한동훈 딸 이름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한 땡땡이라고요? 그 제 딸 아닌데요. 그거 아마 한국 3M일 겁니다. 한국 3M이라고 법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딸이 무슨 법인입니까? 이렇게 반론을 하니까 웃기게 되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사람을 잡으려고 한동훈 한자만 보면은 그렇게 억측을 하는지. 한동훈 딸이 아니라 한국 3M이다. 이어서 김남국 의원은 딸을 잡기 위해서 딸이 쓴 논문을 문제 삼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 이모와 합작을 해서 쓰지 않았느냐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모가 아니라 이모 교수, 그것도 한동훈 딸과는 아무 관계없는 다른 사람이 쓴 논문에 이모 교수로 되어 있는데 이걸 줄여가지고 이모로 알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딸과 이모가 합작을 해서 논문을 썼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계속 우기면서 질문을 하다가 결국 헛발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그 정도 같으면은 한동훈 후보자가 화를 내면서 반격을 해야 될 텐데 차분하게 아주 예의 바르게 바로잡아 주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모 아마 거기에 한자가 있었으면은 이런 오해를 안 했을 텐데 요사이 한자를 쓰지 않다가 보니까 한글 전용어의 한 폐해로 보입니다. 요새 이모란 사람, 이모 교수라는 사람이 교신 저자다 이렇게 또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 교신 저자라고 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교신 저자가 뭔지. 제가 그런 학술 논문을 안 써본 사람이니까 알아보니까 그게 또 영어를 번역하는 거더라고요. 영어에 corresponding auth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을 쓴 사람 중에서 어떤 가는 사람을 위에 적어 놓고 이 논문과 관계되어서 문의할 게 있으면은 이 사람한테 문의하라.
사실은 책임 저자를 corresponding author라고 하는데, 그걸 번역을 해서 교신 저자라고 했는데, 그 교신을 한글로 쓰면 누가 합니까? 교신, 서로 교신한다는 그런 교신이거든요. corresponding. 이 한글 전용이 얼마나 피해를 끼치는지 어제 청문회장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한글 전용, 즉 한자 폐기가 국민 교양을 떨어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엘리트가 나오지 않고 국회의원의 수준이 저렇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김남국 의원도 뭐 피해자라면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이 장관 후보자는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이 금수완박에 대한 법리 논쟁을 벌리면은 아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딸만 물고 들어가니까 어제는 이게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한동훈 딸 청문회가 됐습니다. 어제 이야기된 것 중에서 아마 70~80%는 한동훈 딸과 관계된 질문, 그것도 대부분 헛발질 질문 아닙니까? 그 복잡하게 이것저것 다 의혹을 늘어놓고는 한다는 이야기가, 이게 사실이라면은 수사 대상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니면은 명예훼손 대상입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 법이 쓰레기가 아니면은 뭐겠습니까, 도대체? 어쨌든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민주당이 얼마나 겁을 내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한동훈의 입을 막으려고 오전 내내 발언 기회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질문 잔뜩 하고 나서 답변하려면 시간도 없고, 답변하려고 하면은 제가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연설을 하듯이 끝내버리는 이 추태, 무식, 무례, 무도, 이런 집단이 이런 중요한 법을 만들었다는 거. 어제 청문회의 하나의 성과는 바로 그겁니다. 이런 무례, 무식, 무도한 자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남용을 해가지고 금수완박이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민주당 세력이 저지른 범죄를 덮으려고 하고 있다. 이게 입법 쿠데타가 아니고 뭐냐? 그럼 이 입법 쿠데타를 누가 진압을 하느냐? 헌법재판소가 하느냐?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투표로 결단을 하느냐? 아니면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머리를 쓰면은 아마 이 금수완박 법체제 안에서도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상설 특검을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런 꼼수로 해결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정당당한 승부, 그건 국민투표로서 이런 무례한 집단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서 이제 막 출범한 윤석열 행정부에 힘을 보태는 그런 결단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 하면 뭐 끝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는 수십 년 지나도 안 옵니다. 국민투표를 결단하면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여론구조상. 이게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면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또 이 지방선거에 이재명 후보까지 재등장했으니까 지난 대선 때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 걸 합쳐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심판을 한꺼번에 해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다 가능한 겁니다. 제가 무슨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입니다. 이 용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깡이라고 하는 걸 보통 용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의 뭐 용기쯤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용기라는 것은 국민, 국가, 역사, 자유, 이런 가치를 걸고 승부를 거는 것을
우리가 용기라고 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참 용기를 확인한 적이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 보여준 용기, 그런 용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다면은 역사가 확 달라질 겁니다. 감사합니다.